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조지 S. 클레이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의 그 시대에 맞춰서 그 부에 대한 비밀, 비법들을 굉장히 그 재미있고 인사이트 있게 풀어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책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돈 버는 그 비법, 비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여러분들이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뭔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게 목표라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바로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제 아카드라는 이제 엄청난 부자, 막대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이 아카드가 부의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형태로 이야기가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아카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자네는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전 백정입니다. 농부들에게서 염소를 사서 도축한 뒤 고기는 주부에게 가죽은 제화공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아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뭐 비웃거나 넌 부자가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네도 땀 흘려 돈을 버는군. 나처럼 성공할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어. 사람들은 노동을 하거나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각자 돈을 버는 방식이 돈이 흘러오는 물줄기가 되는데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주머니에 고이는 돈의 양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뭐 1억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기도 하죠. 공통점은 노동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고 뭐 혹은 뭐 장사를 해서 버는 건데 돈의 양은 그 능력치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 각자 뭐 돈을 버는 물줄기는 다르지만 각자가 재산을 모으고 싶다면은 일단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 방식을 활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 뭐 다른 새롭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쨌거나 뭐 지식 측면이든 경험적인 측면이든 훨씬 더 유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또 달걀 장수에게 묻습니다. 달걀 장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네가 매일 아침 바구니에 달걀 10개를 담고 매일 저녁 9개를 꺼낸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달걀 장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구니에 다담지 못할 만큼 달걀이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카드가 또 물어봐요. 왜 그렇게 되지? 넣는 양보다 꺼내는 게 하나씩 적으니까요. 이 단순한 이 말이 부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얄팍한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 바로 그것은 주머니에 동전 연립을 넣을 때마다 9립 이상 꺼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다. 10,000원이 있으면은 9,000원만 쓰는 겁니다. 그럼 1,000원이 쌓이겠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늘어나서 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머니는 볼록해지고 그 볼록해진 주머니를 만지면서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카드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건 무엇인가요? 더 좋은 옷, 값진 보석, 맛난 음식, 뭐 이런 당장의 욕구들. 저 이쁜 옷 입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갖고 싶고 이런 당장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냐. 근데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금방 사라지고 설령 그것을 갖지 않더라도 다시 그걸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일시적이고
그 순간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어줄 것들, 뭐 현금이나 토지, 가축, 수익을 내는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주머니에 계속 남아서 내 자산이 되고 부가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첫 번째 지혜는, 바빌론 부자들이 말하는 돈 버는 첫 번째 지혜는 연잎을 벌 때마다 9잎만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만 쓰고요. 1000만 원을 벌면 900만 원만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번 버는 양보다 쓰는 양이 적으면은 어떻게 되죠? 내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이 되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 그럼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여러분들이 연립을 벌면은 9입만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하고 굉장히 단순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버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진 자산이 하나도 없고 모아둔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것은 전부 다 내가 그거 이상을 쓴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를 버느냐보다 중요한 게 얼마를 쓰느냐다. 그리고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결국 내 주머니에 얼마가 남아있느냐. 이것이 부의 축적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지만 그들이 억대 연봉 하늘에 몇천만 원씩 벌고 이래서 돈을 축적했다기보다는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모아둔 돈을 어떻게 잘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잘 불려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투자를 할 돈을 모으는 거죠. 투자를 할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돈을 모으는 거, 이게 바로 종잣돈이죠. 이게 모으는 게 첫 번째 관건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멀리만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돈 1000만 원 모아서 뭐해? 나는 한 방에 벌고 싶어. 빨리 벌고 싶어. 이러니까 이제 투자 대신 투기를 하게 되죠. 근데 투자나 투기나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높아지죠? 리스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는 내가 돈 벌 확률보다는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대다수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쭉 계속 날마다 말씀드릴 건데, 이 바로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비결, 연립을 벌면 9입만 써라. 이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모으고 싶다 하면은 지금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너무 돈 쓰기가 쉽고 어떻게든 빚을 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장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리볼빙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내 소득 이상으로 소비를 하기가 쉬운데 그냥 그거부터 바로 잡는 게 부를 축적해 나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조지 S. 클레이슨이라는 분입니다. 돈 버는 지혜 두 번째는요, 바로 지출을 조절하라입니다. 지출을 조절하라.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은 지출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근데 이런 진리들이 사실은 부를 만드는 변하지 않는 본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첫 번째 조언에서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이제 남겨둬라, 저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합니까? 수입이 빠듯한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늘 수입이 빠듯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필수 지출이라고 부르는 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덩달아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90만 원을 썼다. 그런데 200만 원을 벌면 그럼 11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180만 원, 190만 원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필수 지출에 대해서 억눌러야 되고, 우리가 뭐 월급의 차이가 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늘 주머니가 홀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필수 지출 억제죠. 일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적 쉽게 줄이거나 없앨 만한 규칙적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 그것을 막 당장 사는 게 아니고 한번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서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를 따져봐야 되죠. 청중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자유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한다, 뭐 이런 예산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돈 아껴서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삶은 정말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아끼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자 그 부자 아카드가 얘기합니다. 당나귀라면 사막을 가로지를 때 보석, 양탄자, 육중한 금괴를 짐에 싣겠나. 생존에 필요한 건초, 곡식, 물통을 준비할 것세. 예산을 통해 지출을 통제하면 불필요한 데 돈을 쓰지 않고 가장 확실하고 보람찬 목적에 돈을 쌓을 수 있지.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정말 꼭 필요한 게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소비를 막 섞어서 하면은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막 돈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되고 예산을 통해서 지출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하지 않은 것과 구분해서 거기에만 돈을 쓴다면은 돈이 남게 되고 그 돈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보람찬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활의 필수적인 지출을 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으로 삶의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반영을 해야지, 이것을 막 섞어서 우선순위 없이 막 쓰다 보면은 늘 돈에 부족하고 늘 돈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보면은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돈을 잘 못 버는 알바생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들을 보면은 정말 그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달라요. 급여 차이도 엄청 크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뭐 둘 다 뭐 자신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높단 말이죠. 그냥 같은 점심을 먹어도 뭐 2만 원, 3만 원 한 끼에. 그리고 이제 뭐 급여 낮으신 분들은 뭐 10,000원 이 정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필수적인 지출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대기업 임원분들 많이 인터뷰하고 퇴직한 대기업 임원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분들이 퇴직하고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임원이 되면 역대 연봉 받잖아요. 근데 이 역대 연봉에 맞춰서 생활을 하던 게 있으니까 이 생활을 갑작스럽게 바꾸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소득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치러 다니던 골프 쳐야 되고 먹던 술 먹어야 되고 먹던 밥 먹어야 되잖아요. 먹던 사람, 같이 놀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그 지출의 크기가 이미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대 연봉을 벌었을지라도 경제적인 주머니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출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욕망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늘어난 욕망은 한없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이것을 명확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필수적인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해서 수입의 10분의 9 이하로 지출을 관리해서 그 남은 10분의 1을 저축을 하라는 거죠. 이 저축에서 나온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크기가 이제 커지면은 나는 이제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뭐 단순한 얘기긴 해요, 사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의 진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리라는 것들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뭐 그거예요.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돈은 쌓이기 마련이고, 그 돈을 잘 모으면은 그 돈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입이 오게 되고, 그럼 이제 그게 커지면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뭐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생활을 그냥 유지하고 싶고 그냥 막연하게 돈을 더 벌어서 더 많은 것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을 따라가는 소비잖아요. 욕망을 따라가는 소비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욕망도 커지게 되고 늘 이렇게 돈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화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나는 그렇게 예산을 막 짜가지고 이렇게 돈에 뭔가 노예로 살아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의 노예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막 모으기 위해서 내 시간을 막 쓰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런 삶이야말로 오히려 돈의 노예가 아닌가. 내가 돈의 주인이라면은 내 욕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이거 필요 없어 안 사고, 남들이 산다고 해서 안 사고, 내가 꼭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그런 것들만 사는 거, 이것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사는 길이지. 뭐 남들 해외여행 가니까 해외여행 가고, 남들 명품백 하나씩은 사니까 그 명품백 사고, 이런 삶은 오히려 그게 더 돈의 노예에 가깝지 않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늘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10분의 1 이상을 저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리면은 필수적인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해보자. 그리고 내가 어떤 게 갖고 싶다 이러면은 그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필요한 게 아닌지를 구분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혜입니다. 이 5가지 지혜를 제가 한꺼번에 소개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혜에 이어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조지 S. 클레이슨이라는 분입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세 번째, 돈을 불려라. 10분을 꾸준히 저축하기 시작했다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꾸준히 저축하기 시작했다면은 이제는 돈을 불려 나가야 합니다. 주머니에 돈을 넣어두는 건 좋지만 주머니에 돈을 넣어둔다고 해서 이 돈이 저절로 이제 불어나는 건 아니죠. 사람의 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두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바빌론 부자는 얘기합니다. 그가 버는 돈은 끊임없이 그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입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수입의 10분의 1을 주머니에 잘 넣어두자, 이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줄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네 번째,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라. 눈에 띄고 반짝이는 것에 현혹되면은 불운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은 돈을 잃어버리게 되죠.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투자 기회에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돈을 다 잃게 돼요. 투자의 첫 번째 철칙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고 거기에 돈을 댈 수 있을까요? 원금을 잃으면 내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수익률만 보고서 투자하면은 큰 실수, 큰 실패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력만 믿고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익을 낸 경험이 많은 투자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런 수익률에 혹해가지고 이제 막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 금리라는 수익률의 그 기본이 있잖아요. 은행 금리가 뭐 3%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 뭐 수익률이 10%다 15%다 20%다 하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원금의 손실 가능성도 없고 수익률도 은행보다 훨씬 높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다단계에 빠지신 분이 있어요. 뭐 우리가 한참 뭐 블록체인, 뭐 코인 이런 거 한참 열풍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투자하면은 뭐 6개월 만에 몇십 프로의 수익을 준다. 이거는 첨단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원금의 손실 없이 투자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내가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뭔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리고 뭐 세상에 막 미디어에서 막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뭐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막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빠져드는 거죠. 여기에 빠져들면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뭐 그런 건 없다. 뭐 그렇게 정말 안전하고 높은 수익 가져다 주면 뭐 증권사나 뭐 국민연금에 다 투자하지 않겠냐.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막 하나도 안 듣는 거죠. 오로지 그 자기가 현혹된 그 논리에 속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막 설득해요. 투자하라고. 주변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그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당장 한 달, 두 달은 돈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 업체에서. 더 많은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항상 뭔가 은행 기준 금리보다 높게 준다, 많이 준다 이러면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아는 그런 좋은 상품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의 5번째, 집을 장만하라.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가족이 편의실 보금자리를 얻는 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가지게 되면 이제 월세를 절약하게 되니까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이런 월세 절약 측면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가족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뭐 집을 이제 뭐 투자다, 투기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내 보금자리, 내 가족들의 보금자리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 맞게 나에게 딱 맞는 집 한 채 정도는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다. 너무 근데 이것을 뭐 투자나 투기로 이제 접근하시다 보면은 타이밍을 재게 되고 타이밍을 지다 보니까 이거 지금이 사야 될 때니 사지 말아야 될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또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집이라는 그 관점을 처음은 일단 내가 실거주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 목적으로 사는 거고 두 번째 집부터 이제 투자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집을 좀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의 6번째, 노년이나 가장이 사망할 때를 대비하라. 모든 사람들은 젊음에서 노년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신이 아주 일찍 데려가지 않는 한 이 젊음에서 노년이라는 그 여정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년에도 적정한 수입을 얻도록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가족이 곤란해하지 않도록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가장 입장일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우리 집에 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그런 관점에서 어쨌거나 그 가장의 부재 이것을 대비하는 노력은 준비는 미리미리 필요하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7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우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이루려면 먼저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갈망이 필요하죠. 막연한 희망,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총 5가지 바빌론 부자들의 원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고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할 정도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원래 그 진리가 단순합니다. 우리가 뭐 항상 투자할 때 얘기하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할 거냐, 뭐 주식 투자를 할 거냐, 어떤 집을 살 거냐, 뭐 어떤 주식을 살 거냐 이런 것들은 이런 큰 원칙 하에서 세부적인 뭔가 각칙, 뭐 세부적인 뭐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일단 원칙을 튼튼히 세워놓고 그 안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투자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들 뭐 바빌론 부자라는 이런 뭐 일종의 껍데기를 씌워서 얘기했지만 한번 이제 이런 거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꼭 큰 손실을 가져다 준 그 투자들은 이런 원칙들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원칙들을 뭔가 큰 결정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투자나 내 재테크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